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총력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탈일본화를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과 정책,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지, 향후 외교적 노력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이슈인단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에 대응하는 정부와 또 정치권의 모습과 대책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예상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고 또 이제 정부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엄중한 경고까지도 하는 발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금요일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것들 경제 보복이다. 일부에서 침략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가상의 전쟁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일본의 그 대응 수준이 거의 경제 보복 1차에서 화이트리스트 100세 국가 제외까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준비된 흐름들이 있고요. 네. 그동안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전쟁할 수 있는 권리, 자위대가 전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일본의 개헌 방침까지 계속해서 시나리오대로 특히 아베 자민당의 굉장히 극보수적인 그런 평양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사실 예측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준비도 좀 더 치밀했어야 된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일본의 그런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때그때 발빠르게 그리고 외교적인 맞대응들 그리고 그 조치는 단호하되 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은 정부가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일본 그동안 역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치밀하게 노력들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우려와 바람 두 가지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네. 네.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김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너무 길게 보고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당장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 일단 불을 끄고 봐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책을 보면은 지나치게 장기적인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네. 얘긴데 그거는 발등에 불을 끌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수단이 없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말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해법을 직시를 하고 예. 그 해법에 온 힘을 모아야지 당장 불을 끌 수 있는데 불을 끌 생각 안 하고 불이 전소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재건할 거에 설계도를 구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물론 아베가 당연히 이거는 부당하고 이건 취소를 해야겠지만 다시 돌려놔야겠지만 어찌 됐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베를 움직이기 위해서 국제사회로 움직이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총력을 다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됐고 그날 이제 정부 대응부터 또 어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까지 사실 강성일변도였단 말이죠. 이런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강원 전략을 잘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으로는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들, 우리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보내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국회의원단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하면서도 그러나 기조는 단호했다. 왜냐하면 일본 내 이것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요. 예. 특히 아베 정권을 비롯해서 자민당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예의는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요. 네.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단에 대해서 면담까지 다 거절하고 우리 의회 외교라든가 또는 우리 정부 차원의 외교를 사실상 거의 우리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설득 노력이 있었는데 고노 외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우리에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인 모습, 더군다나 외무성 부차관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제 외교에 있어 정상 간에 이루어지는 흐름들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정말로 우리는 무도하다라고 표현했을 정도거든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 입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지키고 우리 국익도 지키고 특히 일본과의 무역 격조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들, 세제, 뭐 여러 가지 금융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일본의 그런 극우적인 흐름들, 전 세계에서 일본을 상당히 지탄하는 흐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외교 전략도 잘 세우면서 그러나 일본에게 단호하게 하되 그러나 일본이 그런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좀 더 고립되는 양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저는 강원 전략이 잘 이루어졌는데 대신에 그 와중에 우리 국내에서 좀 초당적인 협력이 네.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일본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라든가 또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발목을 잡지 않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는 뒤늦게나마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일본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 일변도였단 말이죠. 사실 아까 뭐 초당적 협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방향을 잘못 갔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배임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강경 발언은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협상력을 높이는 용도라고 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그게 협상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똑같이 강성 발언하는데 우리는 수단이 없어요.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고 똑같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럼 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마땅하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숨겨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제 그 전문가들 다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뭔가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무역욕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제 분업이에요. 우리가 단기간에 경제를 발전했다라는 거는 그 국제 무역의 비교율을 잘 공략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못했던 경제 발전을 이룬 거거든요. 그게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극복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을 하는데 그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공고히 하고 아니 지금 중국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한다라고만 하는데 이렇게 큰 엄청나게 아까 보니까 우리 환율이 뭐 1,200선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거는 외교 위기가 번져가지고 안보 경제 위기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또 해법의 또 하나가 기승전 예산이에요. 네. 이게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화수분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요술방망이로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보루예요. 재정은 진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조자룡 헌칼 쓰듯이 이렇게 재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외교력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재정도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어디에 적재적소에 써야 할까? 네.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에 우리가 꼭 그 집중해야 할 소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아주 치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끝자리 4020님이 우리 국민은 정부 대응책을 듣고 싶지 추가 재정 받아서 돈 푸는 쉬운 방법 발표하지 마세요. 앞서서도 말씀해주신 그 내용과 좀 비슷한 의견을 또 올려주셨네요. 네, 1642님은 일본은 8개월 동안 준비한 경제 보복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정치권 행태와 또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방향은 한계가 있고 얼마나 오래 버티겠냐는 기업만 전전긍긍하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자리 6600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전쟁입니다. 우리 정부, 정치권, 전 국민 합심하고 단합되는 마음으로 전쟁을 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이번 기회에 탈일본을 해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5700님, 일본에 대한 대응이 너무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국민 선동책보다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당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뭔가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책을 바라는 그런 네. 문자 메시지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뭐 이렇게 국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좀 더 그 내부에서 뭐 싸움보다는 일본에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은 또 이 와중에 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매국 발언도 했고 또 이해찬 대표는 사케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전쟁이 본격화됐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시끌시끌하는 거 그러게요.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지금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0일 거의 100일 만에 추경이 통과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정치를 팽개치고 장애로 나가서 했던 야당의 좀 행태는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네. 이를 정치력으로 또 끌어안지 못한 여당 역시 이제 비판을 받을 텐데요. 네. 지금 그런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황교안 대표까지도 네. 이런 매국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것들을 아베 정부를 무도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도리어 비난하는 네. 그런 것들 저는 그것은 정말로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술 관련 논란 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 이 예결위 정말로 심사 중에. 그럼요. 예. 그건 정말 온 국민이 거의 100일째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중에 술을 마셨다거나 또 이 이해찬 대표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 술 관련 논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과 초당적으로 맞서될 때 술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왜냐하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망언이 나왔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겠지만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지금 맞대응을 해야 될 때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 네. 일본과의 이 보복 문제에서 추경에서 여러 가지 추가되는 예산들이 사실은 광범위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내년에 1조 원 이상 알파를 내년 예산에 네. 이제 투입하겠다고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제, 예산, 인력 각 분야에 지금 총체적인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예정된 코스로 외교적으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외교의 행보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국민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그런 이번에 ARF에서도 이 각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네.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외교적인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들 특히 이번에 그동안 문제 대기업들의 그런 갑질 행포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의 그런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안 하겠다고 사실은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부 중소기업에 우리 제품도 쓰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이 보여줬던 그런 잘못된 행태들, 무역협조를 바꾸는 가능성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흐름 봐도 무역협조, 일본이 지금 우리의 무역협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개선된 추세거든요. 네. 이번에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 이런 이 수출과 또 수입에서 이런 흐름들, 무역에 있어서도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이 네. 만들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네. 우리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실 필요가 예. 있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네. 어, 뭐 정부의 대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정부는 피해가 큰 기업들을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또 이제 국내의 대체 가능성을 찾아서 밀착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 일부는 의미가 있고요. 일부는 좀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모든 거를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건 비효율적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게다가 가능하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책으로 얘기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대책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시장 경제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네네. 시장 경제고 비교율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해야 하고 기존의 미일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할 것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단점을 있는지를 면밀히 봐가지고 꼭 우리가 부품으로 해야 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골라서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떠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와신 상담을 하듯이 정말 대외적으로는 좀 굽신거리더라도 네네. 내부적으로 실력을 길러야죠. 그것이 100년 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은 길인데 지금도 100년 전 쇠국하고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 아베 비판하죠.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차피 일본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대화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맞춰줬는데 거기에 그 고안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눈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야당 욕할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할 일들을 하면 돼요. 야당은 어찌됐든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퇴 논란 얘기했는데 그게 왜 사퇴 논란이 됩니까? 사퇴 논란은 현 정권에서 친일 반일 플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네네. 아니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당이 최소한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 자체가 얼마나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원인을 알아야지 해법을 찾으니까 이게 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원인은 결국은 여당이 죽창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국민 감정을 흥분을 시키고 야당과 편가를 하고 이런 것들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정기조도 바꾸고 경제기조도 바꾸고 뭔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아까 뭐 부소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불 끌 생각 안 한다. 네네. 불 끄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요구하는 건 최소한 대화에 끌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일본 자리에 예. 그래서 테이블에 앉혀야 된다. 대화를 하자 하면은 이미 방일단한테 제가 들었어요. 지난 일본의 불만은 3년 동안 계속 대화를 하자고 일본에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더 이상 대회가 안 통하는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는데 이게 버튼을 눌렀는데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이 기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능한 거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단 국내에서 보상을 하겠다. 그거는 어찌됐든 한 면에 있어서는 이 징용 할아버지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조치를 하고 후 국제적으로 관계를 해서 일본에서 받아나는 거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은 테이블로 끌어내야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본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일본에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우리가 네. 압류하고 있는 것들은 일정 정도 풀어줘야지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스텝을 나가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네네.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고 모든 걸 내놔라. 이거는 아니죠. 방금 예, 예. 일본의 결단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결단이 아니고 일본의 도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독도의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일본과의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일본과의 잘못된 합의, 피의자들, 위안부 할머니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잉태가 된 거고요.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도 야권도 사실은 상당히 자중하고 외교력과 국민의 총체적인 힘을 모을 때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 당장 많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 일본의 그런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소모적인 논란들을 만들고 있는 행태가 문제고요. 특히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야당 이 행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여당이 여당도. 정치력도 부족한 부분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측면에 대해서 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어차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의 도발 행태를 보면 분명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큰 그림을 가지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접근을 하면서 국민들도 안심하고 기업들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동안에 이 정부의 갑질 또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제대로 만들자는 거죠. 아니 네. 그래서 네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경분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미소 전쟁이 정경분리가 지금 미소 경제 전쟁이 정경분리에 해당됩니까? 지금 대북 제재가 정경분리에 해당이 됩니까? 어찌됐든 국제사회에서는 전쟁 전 단계의 경제 제재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를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일이 동맹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안전판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경분리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를 묶어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외교안보에 대한 네. 다양한 네. 도전들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을
무조건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거나 그 잘못된 비판들에 대해서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외교가 좀 더 중심을 잡고 네. 특히 네. 위기 상황,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외교거든요. 네. 그 28일 날 어차피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외교 전략을 갖고 또 대책을 마련할지를 좀 지켜보고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모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석 부소장, 김홍국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